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속보가 떴는데요. 규제 지역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 의견을 좀 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 한국일보 기사고요. 속보를 다루다 보니까 그냥 최대한 빨리 전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있는 그대로 띄웠습니다. 자, 밑에 내려서 일단 중요한 것부터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기사보다 이게 좀 눈에 잘 들어옵니다. 투기 지역이 있고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 투기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가 됐거나 투기 과열 지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상승기 때죠. 막 올라갈 때 사람들이 열광할 때입니다. 그때는 지하철 호재가 있거나 개발 호재가 있거나 뭔가 뉴스만 있어도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했지만 지금은 잠잠하죠. 시장이 망가져 있죠. 거래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제 경험상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 건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거 알아요. 분명히 엄연히 법이 다른데 문제는 여러분 거래가 없는데 이거 하나 바뀐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분위기가 바뀌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 정부, 특히 국토부의 어떤 드라이브 운영 체계를 봤을 때 검증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 다음에 발표했을 거예요. 욕먹기 싫어하잖아요. 굉장히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자유시장으로 돌릴 마음이 없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거 옮겨가는 건 별로 안 중요한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지역은 맨 오른쪽에 조정 대상 지역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를 보시는 게 효과가 커요. 쭉 읽어드릴게요. 안성, 경기도 안성, 경기도 평택, 경기도 양주, 경기도 파주, 경기도 동두천. 얘네는 중요할 수 있어요. 얘네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얘네 요번에 풀어줬잖아요. 나머지들 난리칩니다. 왜냐면 이게 지방 세수랑 연관이 좀 있거든요. 두고 보세요. 왜 얘네만 풀어주고 형평성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부산 다 풀어줬고요.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다 풀어줬고요. 세종시 남습니다.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다 풀어줬습니다. 자, 이게 효과가 어떨지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까지 벗어나서 비규제 지역이 된 곳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가 어떤 규제를 받고 있었느냐? 이거죠. 그죠? 보시면은 일단 대출이 안 됐고 대출은 어차피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제에 대해서 중과, 취득세 중과도 더 심하게 받았었고 주택 여러 개인 분들은 저기 사도 12.4%는 똑같은데요. 두 번째 주택 살 때는 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도세. 근데 양도세는 중과 유예 기간이니까 그리고 분양권 처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세금에 대해서 불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거를 읽어보시면 뭐가 정리가 되냐면 이거예요. 지금 시장을 가장 망가뜨리고 있는 거는 세금이랑 대출이거든요. 기존 세대가 어떤 징벌적 세금을 안 물었었고 기존 세대가 대출을 편하게 받았었는데 후손 세대는 대출도 안 되고 징벌적 세금으로 국가에 환수시킨다? 이거는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대출을 다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뭐예요? 세금을 다 풀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나믹한 효과는 없겠죠. 다이나믹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취득세 중과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종부세를 옛날로 돌린다거나 아니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시적이 아니라 완전 풀어준다거나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대출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 시장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 옛날 시장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에서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시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과연 조정 대상 지역이어서 안 살까요? 투기 과열 지구여서 안 살까요? 아니에요. 안 사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대출이 중단되면서 시장이 얼기 시작했고 거래량이 적은데 그 중에서 예전에 기존부터 있었던 특수거래가 시세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주택이 좀 있어서 좀 더 사고 싶으신 분들은 세금 때문에 못 사고 못 팔고 못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상한 매물이 나오면서 거래가 또 가끔 되면서 공포성이 커져가면서 사람들이 올스탑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실수요자밖에 없어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그분 한도 내에서는 이게 좋겠죠. 그분들 한도 내에서는 이게 소화가 되겠죠. 근데 수급이 서로 맞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거나 많이 바뀔 사유는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토부의 어떤 상황, 어떤 입장을 봤을 때 그걸 확인을 하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면 써져 있습니다. 지방에선 세종을 제외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모든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돼 비규제 지역이 된다.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규제 지역은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반복을 합니다. 규제 자체를 했다 말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표가 되는 방향으로 시장을 운전하는 거지 한쪽 방향으로 밀어붙이지 않아요. 또 반복이 될 거고 나머지 지역들도 난리를 칠 거고 시장이 계속 이대로 가면 나머지도 풀릴 거예요. 예전에도 규제 지역이 순차적으로 다 풀렸어요. 왜 그랬냐? 규제 지역을 풀어봤자 시장은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때는 또 다른 사유가 있었고 이게 지금 시장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 거냐면 규제 지역을 풀어도 여러분 규제 지역을 풀어도 시장이 이상하죠. 규제 지역을 풀어도 취득세 중과는 그대로 있고 규제 지역을 풀어도 종부세 폭탄은 여전히 있고 규제 지역을 풀어도 남은 지역은 양도세가 마음대로 안 나오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대출도 못 받는다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신축 여러분 재초안이나 분양가 상한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시장을 30번 발표하면서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한두 번에 복구가 안 돼요. 정부는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한다고 하지만 시장 정상화를 이것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효과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주택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고 대출을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10이 있으면 그 중에서 일부만 해결을 한 거죠. 근데 과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걸림돌을 느끼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건데요. 일단 참 다행인 거는 좀 저렴한 지역들 있죠. 저가주택이 많은 지역들은 다 풀렸는데 저가주택이 많은 지역들은 규제를 푸는 게 맞았던 것이 뭐냐면 빌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에 역전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평택은 좋은 신도시도 있지만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은 저렴한 주택이 경기권에서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거기가 빌라로 사람들이 다 퍼지면서 역전세가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부산이나 나머지 지역들도 사실 전 인천은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서울과의 연계성을 본 건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남아있는 거 이거는 규제 지역에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건 간에 앞으로 순차적으로 퍼질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규제로 묶을 때도 순차적으로 묶였죠. 왜냐면 방향성이 그것 때문에 바뀌지 않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규제를 잘못 풀었다가 폭등한 지역도 있고 갑자기 규제를 해서 몰락한 지역도 있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일부 지역 있죠. 일부 지역은 상당히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 몇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이랑 대조를 해보면. 근데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경거망동하거나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조심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그만큼 시장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규제거든요. 대출을 안 해주고 그리고 중과를 때리고 세금을 때리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지역들이 만약에 해당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거에 따라서 정부는 언제든 다시 묶을 수도 있고 추가로 풀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컨대 이번 규제를 푼 것도 효과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없고 다 규제가 풀린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취득세랑 종부세랑 양도세 그리고 대출까지 정상 시스템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공급을 충분히 할 것이고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공급과 수요가 맞닥뜨리면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조율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되어가는 시장으로 가는 걸 원해요. 제 얘기를 하면은 또 투기꾼 얘기를 듣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시장이 정상으로 보이신다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5년, 6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규제를 미친 듯이 하고 탄압을 미친 듯이 했죠. 거의 탄압이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상승이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지역별로 급등을 했죠. 턱턱턱. 이번은 정말 역대급으로 굉장히 규제가 잘 먹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부작용이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실 거 알아요. 그런데 옛날에도 똑같았었고요. 시장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부작용이 나왔을 때 이렇게 완등이 아니에요. 급등이지. 왜냐면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선가 굉장히 시장이 침체되고 내려가고 있다고 시세 그래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어디에 어떤 통계를 쓸까요? 부동산원 걸 쓰겠죠. 그러면 더욱더 이걸 빠르게 추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하는 게 낫고 제가 봤을 때는 지방 세수가 부족한 지역들이 좀 많이 보여요. 이거 한번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 잘 따져보시면 지방세가 좀 부족한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루두루 보셨겠지만 저는 규제를 푸는 것도 지금 정치적 드라이브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본 다음에 더 풀어주든가. 왜냐면 이걸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더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풀어주다 보면 나중에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가 있을 텐데 이걸 지금 풀어줬다고 빨리빨리 경거망동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못 풀겠죠. 그럼 시장 정상화가 또 안 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또 굉장히 큰 어떤 부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전 조용히 있지만 어떤 자극적인 기사나 아니면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발표가 시장에 어떤 큰 부작용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집이 필요한 분들은 사고 팔고 싶은 분들은 팔고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갖다 쓰고 요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 풀어도 다주택자나 투기꾼들이 막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이러진 않지 않을까. 실수요자분들이 해당 지역에 내 집 마련 한 칸 하기는 좀 더 편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규제가 이렇게 풀리면 순차적으로 다 풀렸었거든요, 예전에도. 근데 그때는 규제만 풀면 됐어요. 그 이상으로 지금처럼 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풀고 나서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한번 여기 해당 지역에 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에 연락을 통해서 한동안의 반응을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